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죽헌입니다. 신인간혁명 제7권 새싹 133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하와이 강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 하와이 대회 다음 날인 9일, 신씨 일행은 웅대한 와이메아 협곡으로 유명한 카와이 섬을 시찰했다. 하와이라고 하면 일본인 대부분은 오아후 섬 호놀룰루를 떠올리고 그것이 하와이의 모든 것이냐 생각해버린다. 그러나 하와이에서 카와이 섬이나 하와이 섬, 마우이 섬 등 많은 섬이 있으며 자연환경이나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다양하다. 하와이의 강선유포를 생각하면 각 섬의 진실한 모습을 알아둘 필요가 있었다. 신씨는 만일 시간이 있다면 다른 섬도 시찰하고 싶었다. 그러나 할 시간이 없었다. 멤버의 개인 시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신씨가 묵었던 호텔에도 지도를 원하는 멤버가 계속해서 찾아왔다. 신씨는 9일 밤에도 그리고 하와이를 출발하는 10일에도 초놈을 아껴가면서 멤버들을 계속 격려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실 생활에서 오는 고뇌의 어두운 빛을 비추고 그 생명 속에 발심의 종자를 심어야만 인간은 성장한다. 그리고 강선유포의 싹도 자라는 것이다. 반대로 대화가 없는 조직은 언젠가는 관료주의의 나쁜 배단이 파고들어 인간의 따스한 마음이 통하지 않는 냉혹한 관리 제도로 전락하고 만다. 신씨는 조직이 확대되면 될수록 거기에 인간의 피가 흐르게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대화를 거듭하고자 했다. 신씨 일행이 하와이 멤버의 환송을 받으며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한 것은 10일 오후 2시였다. 약 5시간을 비행하며 다음 방문지인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 그러나 하와이아 시차 때문인지 저녁 9시가 지나고 있었다. 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지만 그때까지 비가 내렸는지 젖은 활주로에는 여기저기 웅덩이가 있었다. 공항에는 5, 60명의 대표 멤버가 기다리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지부장인 아키오 이시바시와 지부 부임부장인 기요코 구아노 그리고 가즈코 에리카 지부 간부 간사도 밝은 모습으로 일행을 맞이했다. 신씨는 제일 먼저 나카하라 유지라는 청년에게 말을 건넸다. 공부 때문에 바쁠 텐데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마중 나와주었군요. 고맙습니다. 나카하라는 신씨가 지난번 방문했을 때 로스앤젤레스의 남자부 책임자로 임명한 청년이다. UCLA,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던 유학생이었던 나카하라 유시는 야마모토 신씨가 회장에 취임하기 반년 전에 신씨가 참석하는 회합에 참가했었다. 그 회합이 끝난 후 신씨는 청년부 몇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멤버들은 각각의 고민을 신씨에게 이야기하며 지도를 구했다. 신씨는 그러한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하고 있는 힘을 다해 격려한 후 이렇게 말했다. 그러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근행합시다. 나도 진지하게 기원하겠습니다. 당시 나카하라는 UCLA로 유학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장애가 생겨 현실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나카하라는 창제하면서 필사적으로 멤버들을 위해 기원하는 신씨의 뒷모습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후배들의 행복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진지하게 기원해주고 있다. 감사하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리고 4개월 후 불가사의하게도 일이 순조롭게 진척되어 유학을 가게 되었다. 나카하라는 신씨에게 그것을 보고하러 갔다. 그때도 신씨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다. 그런가? 잘 되었군. 나도 그때 미국에 가니까 그곳에서 만나자. 그때는 꼭 마중 나와주게. 신씨는 멤버가 거의 없는 해외에서 신앙을 관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 신씨는 나카라에게 하나의 목표를 주고 싶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씨는 제3대 회장에 취임했다. 나카하라가 일본을 출발한 것은 그해 7월 말이었다. 출발에 앞서 그는 학회본부로 야마모토 회장을 찾아왔다. 신씨는 책에 어모라고 써서 그에게 주며 미국인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환경의 변화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의 성장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격려했다. 시인씨는 그 나카하라가 이번에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공항에 마중 나와준 것과 미국 청년부의 중액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뻤다. 일행은 호텔에 도착하자 신속하게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조직을 검토했다. 멤버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여 많은 수의 지구를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미래의 발전을 위한 포석인 만큼 인사는 심야까지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심과 인격은 물론이고 일이나 가정 상황도 고려하여 모든 관점에서 검토했다. 다음 날인 11일 오전 야마모토 신이시는 인사 면접을 할 예정이었다. 장소는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지부 부임부장인 기요코 구아노의 집이었다. 면접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신이시는 로스앤젤레스 회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건물을 시찰했다. 그 건물은 이스트 로스앤젤레스에 있으며 우체국으로 사용해온 530평방미터 정도의 단층 건물이었다. 신씨는 교통의 편리함이나 환경, 그리고 건물 배치 등을 확인하고는 이 건물을 빌려 회관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신씨는 동행한 마사키 나가야스에게 말했다. 처음엔 이 정도의 건물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이 회관의 이름을 로스앤젤레스 회관으로 합시다. 머지않아 출장 소개를 하게 되면 그 회합 장소로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세이쿄 신문의 지국도 이곳에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나카하라 유지에게 말을 건넸다. 회관이 생기면 관리인도 필요합니다. 나카하라-군, 자네가 여기에서 생활하면 어떨까? 관리인으로 급여도 지급할 생각인데 나카하라는 여기에서 생활하게 되면 방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이치는 유학생인 나카하라의 생활까지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카하라는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행이 회합 장소인 구아노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3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신이시는 깜짝 놀랐다. 지구부장 후보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반수 이상이 남성이었던 것이다. 2년 3개월 전 로스앤젤레스 지부를 결성했을 때에는 6개의 지구가 탄생했지만 지구부장은 모두 일본계 여성이었다. 그때는 여기에 있는 남성들 대부분이 신심을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학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가령 세인트루이스 지구의 지구부장 후보로 면접을 보러 온 데스야 하기에 대해 신이치는 이런 추억이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지부 결성식이 있은 직후 신이치가 하가의 아내인 사유리의 요청으로 격려의 휴요를 쓰고 있는데 해합장소 입구에서 잔뜩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언제까지 매달려 있을 거야? 돌아가자. 신이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데스의 하가가 서 있었다. 아내인 사유리는 죄송스러운 얼굴로 신이치를 보았다. 신이치는 펜을 들어 휘호를 썼다. 참된 일가의 행복과 평화를 구축할 것을 기원하며 그리고 끝에 부부께라고 썼던 것이다. 미국의 경우 남편은 심심하지 않아도 학회 해합에 참가하는 부인을 차로 데려다주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내를 회합 장소까지 데려다주면 남편은 회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데스의 하가도 회합이 있을 때마다 아내를 태워다주곤 했지만 신심은 반대했으며 때때로 불단을 숨겨버리는 일도 있었다. 그런 그가 입회하게 된 것은 아내를 데려다주는 동안 친해진 이른바 송영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인 테드 후지카와가 신심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 그들은 회합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함께 학회를 비판하고 아내가 신심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는 사이였다. 그런데 후지카와가 아내를 따라 미국 제2회 단체 등산에 참가했던 것이다. 작년 5월의 일이었다. 그는 아내가 간청하여 할 수 없이 일본에 간 것뿐이었는데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생각이 바뀌어 있었다. 일본에서 제24회 본부간부총회에 참가한 후 후지카와는 거기에서 직접 야마모토 회장의 지도나 학회의 진실한 모습을 접하고 감동하여 입회했던 것이다. 후지카와는 혼교에도
도전하여 처음으로 불법 이야기를 했던 것은 송영친구인 하가였다. 하가는 후지카와의 변한 모습에 놀랐다. 하가 자신도 계속 신심에 반대하는 와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신도 신심을 하는 편이 좋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때였다. 이렇게 이패한 하가가 눈부신 성장을 하여 세인트루이스 지구의 지구부장 후보가 되고 또 후지카와도 보일하이츠 지구의 지구부장 후보가 되었다. 야마토 신이시는 면접을 보러 온 멤버에게 하고 있는 일의 상황 등을 물으며 학회 간부로서 역직을 완수할 수 있을지를 확인했다. 모두 간부로서 책임을 완수하고 광선유포에 살아갈 결의를 확고히 하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지부로 결성을 했을 때에는 지부장인 아키오 이시바 씨와 지부 부임 부장인 기요코 구아노조차도 일단은 취임을 사퇴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는 면접을 보러 온 모든 멤버가 광선유포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불태우고 있었다. 시인치는 미국 멤버가 크게 성장한 것을 실감했다. 막 면접을 끝냈을 쯤 일본계인 듯이 보이는 장년 한 사람이 부엌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다. 야마토 신이치가 물었다. 구아노 씨의 부군 되시는가요? 네, 남편인 버트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돌아왔습니다. 기요코 구아노가 대신 대답했다. 버트는 하와이 출신의 일본계 2세로 슈퍼마켓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입신하지 않았으며 아내가 신심을 하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신씨는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신씨는 그렇게 말하고 자세를 바로 하고 머리를 깊이 숙였다. 제가 회장인 야마모토입니다. 항상 집을 회합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인께서 지부 부임부장으로 나날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군의 이해와 협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인씨의 정중한 인사에 황송해진 버트도 황급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버트는 신심을 권유할까 하는 생각에 불안해하는 듯했다. 신씨는 말했다. 부군께서는 무리하게 신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신심에 면류하는 부인을 도와주시고 그늘에서 받쳐주고 있으신 것, 그 자체가 신심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도 그리고 당신 가정도 그 복운으로 반드시 수호받고 번영할 것입니다. 버트는 그 말을 듣자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때 신씨는 침실 쪽에서 4명의 남자아이가 이쪽을 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구아노 집의 아이들이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Come here. 신씨가 부르자 아이들은 부끄러워하며 앞으로 다가왔다. 제일 큰 아이가 14살에서 15살, 작은 아이는 6살 정도였다. 선물을 주고 싶지만 오늘은 가져오지 않아서 용돈을 주마. 신씨가 지갑을 꺼내어 항상 집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며 한 사람에게 $1씩 나눠주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언젠가 이 아이들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자 격려하는 말에도 힘이 들어갔다. 돌아갈 때 신씨는 버트와 악수를 나누었다. 우리는 친구가 됩시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버트는 미소를 지으며 신씨의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1년도 채 안 되어 버트는 입회했다. 구아노의 집에서 돌아오는 신씨 일행을 차로 배웅한 것은 지카코 하야시다라는 여자부였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원으로 폐질환 병동의 야간 근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신앙의 실증이었다. 하야시다는 워싱턴주에서 태어난 일본계 2세였다. 태평양 전쟁으로 미일 관계가 악화되자 가족들은 일본계 수용소에 보내져 거기에서 유소년기를 보내야 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일본으로 돌아가 구마모토에서 살았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학교에 진학하여 간호사가 되자 신혼이가 있는 미국으로 왔다.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영어를 전혀 모르는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일본인 병원에서 간호보조로 근무했다. 그리고 그 병원에 근무하던 가즈코 에릭에게 처음으로 불법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하야시다는 순수하게 입회를 결의했다.
그녀는 신심에 면류하며 학회원이라면 사회에서 실증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영어를 마스터하자고 생각하여 야간 학교에 다니며 영어를 배웠다. 그리고 미국의 간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국립병원의 실습생이 되어 면허를 취득했다. 하야시다는 그대로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게 되어 곧 폐질환 환자 병동에서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또한 1960년에 야마모토 회장이 처음 방문했을 때 일본계 멤버에게 시민권을 취득하여 좋은 시민이 된다, 운전면허를 취득한다, 영어를 마스터한다는 세 가지 지침을 제시하자 운전면허 취득에도 도전했다. 그녀에게 운전면허를 따는 일은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광선유포의 전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자 투지가 불탔다. 그리하여 여성 멤버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었다. 눈앞의 과제에 하나하나 도전하여 승리해가는 속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열린다. 인생의 승리자란 오늘 하루를 완전히 승리해내는 사람이다. 히야시다는 즉시 할부로 차를 구입했다. 직장에서 신뢰도 얻고 수입도 늘었다. 그녀는 그 차에 멤버를 태우고 홍교를 위해 캘리포니아 대시를 실수했다. 그리고 야마모토 회장이 미국에 온다면 꼭 자신의 차로 모시고 싶다고 생각해왔다. 회장의 지도를 그대로 실현해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미국의 일본계 멤버는 야마모토 신시가 제시한 세 가지 지침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실감하기 시작했다. 지카코 하야시다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지침을 실천한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 놀랄 만큼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어느 일본계 부인은 학회원에게 이 세 가지 지침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것은 우리들이 몇십 년이나 살면서 어떻게 하면 미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끝에 겨우 얻어낸 결론입니다. 창각해 여러분이 이렇게도 빨리 그것에 눈 떴다니 놀랍군요. 학회원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야시다는 신씨 일행을 차에 태우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또 엔진 소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조용하게 운전했다. 운전을 잘하는군요. 신씨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기뻤다. 그런데 현재 여자분은 몇 명인가요? 예, 21명입니다. 그런가요? 인원이 많이 늘었군요. 히야시다는 신씨가 처음 방문했을 때 여자부의 구장에 임명되었다. 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구 리더라고 해도 좋다. 그때는 여자부로 함께 활동할 사람이 전혀 없었다. 처음부터 미국에서 입회한 그녀는 여자부가 어떤 부서인지도 잘 몰랐다. 그런 까닭에 임명을 받긴 했지만 책임을 완수할 자신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신씨와 함께 온 아키즈키 에이스케 청년부장이나 기요하라 부인부장에게 역식을 사퇴하고 싶다고 자청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설득으로 구장이 되었다. 그녀는 일본에서 기간제를 받아 여자부에 관련된 기사를 이것저것 읽으며 여자부의 사명과 활동을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사명을 장악한 그녀는 여자부에 해당하는 젊은 여성이 있다고 들으면 어느 곳이든 아키는 자신의 차로 달려갔다. 그런데 멤버에게 질문을 받고도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간부인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자 그냥 모른 채 넘어갈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면 기간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열심히 창제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을 핑계로 역부족인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고 모두 자신이 풀어가야 할 일로 받아들이자고 결심했다. 사람은 그런 결의를 통해 최대한의 힘을 발휘해갈 수 있다. 지카코 히야시다는 진지했다. 진지함이란 목숨을 거는 것이다. 그렇게 정한 일념에서 나오는 정의와 성실한 외침이 벗의 다친 마음의 벽을 부수고 공감의 멜로디를 연주하게 된다. 그녀의 가슴에 새겨진 진지라는 두 글자가 미국 여자부의 커다란 비약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사명을 장악한 한 사람이 일어서면 물결이 일어나고 광포의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전후 2차 세계대전 후 학회 역사도
도다 조세이가 혼자 일어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착실하게 활동을 계속하여 21명의 조직을 만들어낸 히야시다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으며 매우 상쾌해 보였다. 다른 사람에게 불법을 가르치고 신심에 눈뜨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깊이 파악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진지하게 기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상대방의 신앙으로 고뇌를 극복했을 때 그 기쁨과 체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이 쌓여 불법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강하게 하고 불굴의 신앙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학회 활동이야말로 자신의 성장과 경외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날 11일 오후에는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교학시험을 실시했다. 시험은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고의 두 장소로 나누어 실시하여 임용과 승격 시험을 합쳐 250명이 응시했다. 모든 시험은 면접 시험이었다. 야마토 신씨는 로스앤젤레스의 시험장인 일본어 학교에서 수험생을 격려했다.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왜 어려운 교학을 하는지 제목을 불러서 공덕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올바른 신앙에는 대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반드시 난도 있습니다. 그때 교학이 없으면 신심에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전시 중 군부 정부의 탄압에 의해 마키구치 선생님, 도다 선생님이 체포되셨을 때 당시 간부들은 모두 퇴전했습니다. 교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학을 체득하고 있으면 왜 올바른 신앙에 난이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일생성불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불법을 말할 경우도 어째서 대성인의 불법이 위대한지, 올바른 종교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조리 있게 말하고 납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성인은 행악의 이도를 힘쓸시어다. 행악이 끊어지면 불법은 없느니라. 어서 1361쪽이라고 행과 함께 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신씨는 교학연찬의 의의를 알기 쉽게 말하고 이렇게 격려했다. 학회에서 실시하는 교학시험은 여러분이 더욱더 교학을 연찬해 가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생 동안 교학을 연찬해 가자는 결의를 다지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시험을 통해 배운 것을 이런 일구라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목표로 해야 할 것은 신심의 합격자이고 행복의 합격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험은 내가 직접 담당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시험을 담당하면 금방 마음이 약해져서 모두 합격시켜 버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던 주조 부이사장을 비롯하여 교수 선생님들도 교학시험은 엄격하므로 회장인 제가 담당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한바탕 폭소가 터졌다. 시험을 앞두고 긴장해 있던 멤버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오늘은 자녀분을 데려오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는 동안 제가 아이들과 놀아주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심하시고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러 주십시오. 신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시험장 안은 훈훈한 분위기에 감싸였다. 시험장에 오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긴장하기 마련이다. 신씨는 그 긴장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것이 간부의 책임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긴장을 풀어주고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켜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라 할 수 있다. 신씨는 그것을 마사키 나가야스를 비롯한 미국의 간부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학교 운동장으로 나온 신씨는 아이들과 농구를 하기 시작했다. 신씨가 들고 있던 공을 한 소년이 재빠르게 빼앗았다. 그리고 능숙하게 드리블하다가 잠시 멈춰서더니 돌아섰다. 그 순간 신씨가 다시 공을 빼앗았다. 방심하지 마라. 모처럼 볼을 잡았어도 방심하면 다시 빼앗겨버린다. 마지막까지 기세를 잃지 않는 쪽이 이긴다. 신씨가 이야기를 하자 틈을 타서 이번에는 다른 소년이 공을 빼앗았다. 이 흐뭇한 광경의 멤버들은 야마토 회장이라는 존재가 가깝게 느껴져 기뻤다. 시험을 치르는 멤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고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했다. 교학시험이 끝난 후에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에서 어서 강의를 실시했다. 다음 날인 12일, 일행은 최종적으로 인사안을 검토하였으며 또 개인 시도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밤에는 로스앤젤레스의 중요한 행사인 미국 서부 총회에 참석했다. 총회 장소는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있는 엠버시 홀이었다. 총회에는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의 회원들도 버스를 준비하여 참석했다. 엠버시 홀은 가득 메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야마토 회장이 입장하자 회원들은 큰 소리로 환영했다. 전 미국 서부총회 개회가 선언되고 시험단 발표가 시작되었다. 인생의 파랑을 극복한 체험은 인간 승리를 증명하는 계가이다. 그것은 광선유포의 확고한 궤도를 나아가는 사람의 머리 위에 빛나는 영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광선유포의 대도를 나의 길로 정하고 하나하나의 활동을 통해 숙명을 전환하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 도전해가는 것이다. 시애틀 지구의 지구 부장을 맡고 있는 마사코 글라코라는 여성이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2년 전 시인 씨가 처음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여 지부를 결성하였을 때 남편의 일 때문에 시애틀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보고를 하려고 찾아왔던 사람이었다. 그때 시인 씨는 그녀가 들고 있던 책에 묘법의 빛을 받아 여왕과 같이 난무하라는 휘호를 써주고 그녀의 앞날을 축복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마사코 클라코의 남편인 해리는 미군 장교였다. 그러나 원폭 개발 실험을 하는 도중 원폭제를 뒤집어쓰게 되었다. 그로 인해 몸도 약했으며 의사에게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진단도 받았다. 마사코는 1955년에 일본에서 입회했지만 남편인 해리는 아직 입회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해리가 위기의양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의 필사적인 기원이 통했는지 절망적이던 남편의 병은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그리고 1959년 남편의 근무지가 본국인 미국으로 바뀌어 그녀도 미국으로 건너와 샌디에고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직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숙명을 전환하겠다는 결의로 열심히 포교에 면려야 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임신하게 되었으며 다음해 7월에는 딸아이를 출산했다. 그때 남편은 일본에 출장 중이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출산의 기쁨을 편지로 써서 보냈다. 해리는 감격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을 계기로 마사코 클라코의 남편 해리도 신심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야마토 회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로스앤젤레스 지부를 결성하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그녀는 회장에게 격려를 받았다. 그곳 남편의 전군으로 샌디에고에서 시애틀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애틀의 지구 담당원이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지구부장이었던 여성이 조직에서 멀어졌다. 사실상 지구부장이 공석인 채 마사코 클라크가 중심자가 되어 활동을 추진해야만 했다. 그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금이라도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져버린다. 내가 서지 않고 누가 선단 말인가. 지금 일어서지 않고 언제 일어설 것인가. 광선유포의 모든 책임을 지고 일어서는 것이 학회의 사제의 길이 아닌가.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야마토 회장에게 받은 격려를 떠올리며 그때의 휘호를 가슴에 새겨 지구 건설에 매달렸다. 묘법을 장악한 성각자의 용기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연다고 마음을 정하고 전력을 다해 달려왔다. 매일같이 그녀는 벗의 집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며 학회의 정의와 불법의 진실을 호소해갔다. 드디어 마사코 클라크가 지구부장이 되어 시애틀 지구는 크게 발전해갔다. 1962년 그녀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남편 해리도 불법에 헤아릴 수 없는 힘을 실감했다. 12월에 드디어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 이번에는 남자아이였다. 해리의 기쁨은 컸다.
아내 곁에서 간호를 하던 해리는 병실을 나와 출산을 축하하는 난을 사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날 해리는 위궤양으로 쓰러지고 만다. 아내와 남편이 동시에 입원한 것이다.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던 해리는 의식이 돌아오자 아내에게 함께 근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부는 병실에서 근행 상제를 했으며 그 후 해리는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다. 그녀는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다. 남편이 남겨놓은 유산은 두 아이를 양육하는 데 충분했으며 연금도 지급받아 앞으로의 생활은 보장되어 있었다. 서부총의 단상에서 그녀는 여기까지 말하고 말문이 막혔다. 두 눈에 눈물이 흘러넘쳤다. 아직 남편이 세상에 떠난 지 10여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에 참석했던 멤버들도 모두 눈시울을 적셨다. 마사코 클라크는 눈물을 닦고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했지만 흐르는 눈물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참가자에게 사과하면서 단상 및 제일 앞줄에 있는 자리로 시선을 돌렸다. 거기에는 고인이 된 남편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가 세워져 있었다. 그녀는 야마모토 회장이 참석하는 서부총회에 남편과 함께 참석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금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하는 마음에서 가지고 왔던 것이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보자 의연하게 고개를 들고 힘있는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남편을 앞서 보내고 미국 땅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저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본주님이 계시고 많은 동지가 있습니다. 제가 훌쩍거리며 슬퍼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영산의 남편도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광선유포를 향한 결의에 불타오르게 된다면 남편도 기뻐서 응원을 보내줄 것입니다. 남편은 제게 2명의 아이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제게는 어머니로서 이 아이들을 광선유포의 인재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애틀과 미국의 강포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존귀한 사명을 완수해 가기 위해 강하고 강하게 끝까지 살아 행복의 여왕이라는 실증을 보여드리겠다고 결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가 한동안 멈출 줄 몰랐다. 사명에 불타는 마음에서 황금빛 광채가 있다. 그것은 용기의 희망의 광원이 되어 어떠한 괴로움이나 슬픔으로 가득한 어둠도 현란한 빛의 세계로 바꾸어 간다. 마사코 클라크의 체험과 결의는 참가자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다. 서부총회에서는 동행한 간부의 인사가 끝난 후 미국의 조직에 대한 새로운 포진이 발표되었다. 먼저 미국 총지부장의 마사키 나가야스가 그리고 총지부 부임부장에는 하루야마 에미코가 취임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다음에 새로운 인사 발표로 부총지부장의 로스앤젤레스 지부장 겸임의 아키오 이시바시가 총지부 부임부장의 샌프란시스코 지부 겸임으로 유키코 길모어가 취임했다. 또 작년부에서는 나카하라 유지가 남자부 북미부의 부부장이 되었으며 지카코 하야시다가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여자부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지부에는 새로운 지구도 결성되어 신시가 놀러와 했던 몇 명의 남자 지구부장도 새롭게 탄생했다. 계속해서 신임 간부의 결의 발표 순서로 모두 힘차게 광포를 향한 포부를 밝혔다. 또 주조 기요시가 인사말에서 이번에 로스앤젤레스 회관이 오프닝 단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주조는 이 회관은 미국 총지부의 사무실과 세이쿄신문의 로스앤젤레스 지국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발전을 축복했다. 드디어 회장 야마모토 신이시의 지도 시간이 되었다. 신이시는 미소 띤 얼굴로 말하기 시작했다. 굿 이브닝, 오래간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애틀을 비롯하여 샌프란시스코 등 멀리서 오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합에 임하면서 여러분의 공덕과 한이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드디어 로스앤젤레스에도 봄이 왔다는 것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의 시련을 견뎌낸 종자는 새싹이 피어나는 봄을 맞이합니다. 인생도 역시 고난을 극복해야만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환희가 넘칩니다. 반대로 노고를 피하고 도전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마지막에는 패배와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역시 곤란이라는 숲을 헤쳐나가라. 내일도 역시 광선유포에 땀을 흘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발표한 간부들의 이야기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는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양하지 말고 무엇이라도 질문해 주십시오. 몇 사람이 손을 들었다. 질문 내용은 오음세간이란 무엇인지를 묻는 교학 문제에서부터 미국에 넓혀져 있는 그리스도교의 문화적 습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등 다양했다. 그 중에는 학회가에는 옛날에 일본 군대가 부르던 노래도 있는데 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도 있었다. 초창기에는 작곡할 수 있는 멤버가 없었기 때문에 군가를 학회가로 부르거나 군가의 가사 일부를 바꿔 불렀던 적도 있었다. 신실은 대답했다. 같은 곡이라도 가사에 따라 노래의 정신은 달라집니다. 또 같은 가사라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오래된 학회가 중에는 군가였던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는 광선유포를 위한 결의를 담은 노래로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정신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고 계속 불러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이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금까지 학회가는 일본에서 만들고 여러분도 그것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불러온 노래는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학회가를 만들면 됩니다. 그 노래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일본에서도 또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서도 불려지게 되겠지요. 장래는 영어로 된 학회가를 일본에서도 부르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또 질문 중에서 어서나 학회의 시도를 더 많이 영어로 번역했으면 하는 요청이나 영어판 새 교시문을 발간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멤버 모두가 진지하게 미국의 광선유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한 요청에서도 잘 알 수 있었다. 신씨는 멤버들의 그런 마음가짐이 기뻤다. 신씨는 10가지 정도의 질문에 답한 후 이렇게 말하며 지도를 매듭지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멤버를 위해, 벗의 행복을 위해 결연히 일어서서 인생의 투쟁을 개시하셨습니다. 두터운 언어의 벽, 문화의 벽 속에서 이를 악물고 노고에 노고를 거듭하며 끝까지 분발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여러분 자신의 위대한 공덕으로 복운으로 되어갈 것입니다. 자신이 움직인 만큼, 노고한 만큼 자신을 빗내갈 수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노력으로 미국의 조직은 여기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초창기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곤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을 구제하는 데에는 불법의 평화와 인권 사상을 생명의 존엄과 자비의 천리를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고 넓혀가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더 한층 묘법의 종자를, 행복의 종자를 이 미국 땅에 계속 심어 우리들의 손으로 광포를 향한 장엄한 개가의 역사를 열어가시지 않겠습니까? 또 인생의 대승리를 장식해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멤버들의 얼굴은 결의에 불타고 있었다. 광선유포의 새싹은 지금 미국 땅에 싹을 틔워 새로운 아침에 새로운 봄의 도래를 알리고 있었다. 서부총회를 마치고 신씨가 대기실로 들어가자 잠시 후 간부들이 차례로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왔다. 모두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다. 신씨는 웃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했다. 미국의 새로운 출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실은 대기실로 온 멤버에게 이야기를 건네며 준비해온 300만 세대 달성을 기념해 제작한 메달과 수주보 그리고 책 등을 선물로 주며 격려했다.
그 가운데 마사카 클라크의 모습도 있었다. 신 씨는 그녀를 보자 자신의 옆에 있는 의자에 앉도록 권했다. 굉장한 체험담이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앞으로 괴롭거나 슬픈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지면 안 됩니다. 남아있는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남편께서 성불했다는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세요. 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두 아이들을 훌륭한 강선유포의 인재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남편에 대한 애정입니다. 시인 씨는 그렇게 말하고 학교 최고 간부에게 주는 금배지를 꺼냈다. 이 배지를 이번에 태어난 아들에게 줍시다. 자라서 학회 활동을 할 때 달아주세요. 힘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져서는 안 됩니다. 시인 씨가 금배지를 건네주고 악수를 하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결의를 담은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다. 시인 씨는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동지를 격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이때를 놓치면 모든 사람이 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 시인 씨는 호텔에 돌아오자 다음 방문지인 뉴욕을 비롯한 미국 각 지역의 조직을 검토했다. 뉴욕까지는 일행이 모두 함께 행동하지만 그 후부터 시인 씨는 주조 기요시와 마사키 나가야스를 데리고 유럽으로 향하고 그 밖의 간부가 미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지부나 지구를 결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뉴욕에서도 지부 결성을 예정하고 있었다. 협의를 통해 나오는 지부장 인사안에는 하루야마 에미코의 남편인 도미오의 이름도 있었다. 그것을 보고 신씨는 말했다. 그렇군. 지부장은 하루야마 도미오 씨가 어떤가? 하루야마 씨 죄송하지만 남편께 내일 뉴욕 공항에 나오도록 전해주시겠습니까? 다음날 아침 일행은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서 저녁 무렵에 뉴욕에 도착했다. 그리고 저녁에 뉴욕 지역 결성식을 겸한 동부 총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다. 신씨가 도미오와 만난 것은 지부자 인사를 면접하기 위한 자리에서였다. 하루야마 에미코는 신씨에게 말했다. 야마모토 선생님, 제 남편이 지부장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도 바쁘고 간부로서 활동해 본 일도 없습니다. 근행만 겨우 하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부장 후보로 이름이 올라있는 다른 분들 중에는 더 훌륭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야마는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남편인 도미오 자신이 지부장의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시인실은 지금까지 도미오와 한두 번 만났고 에미코와 결혼하기로 정해졌을 때에는 두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여 아내인 미네코와 넷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일도 있었다. 신실은 그런 만남 속에서 도미오의 자질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실은 말했다. 나는 남편에게 뉴욕 지부장뿐만 아니라 북미부의 남자 부장으로도 겸임시킬 생각입니다. 당신은 남편의 일은 아내인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진가를 완벽하게 알기란 어렵시오. 남편이 광선유포의 사명을 장악한다면 분명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도 에미코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뉴욕의 인사에 이어 시애틀의 조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시애틀에서도 지부를 결성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부장으로 임명할 마땅한 장년부가 없었다. 후보로 거론된 사람은 마사코 클라크였다. 어떻겠습니까? 주조 기요시가 신씨에게 물었다. 클라크 씨는 지금까지 시애틀 지구장으로 시애틀의 중심이 되어 활약해온 분이다. 남편을 잃고 아이들도 어려서 힘들겠지만 그녀라면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진지하게 끝까지 분발해온 사람인 만큼 반드시 시애틀을 굉장한 집으로 만들 것이다. 또 지부장이 되면 커다란 삶의 보람도 느낄 것이다. 그녀를 위해서도 그 편이 좋겠군. 조직의 검토가 차례차례 이루어져 호텔 방의 불빛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인 13일 아침
일행은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뉴욕으로 향했다. 광선유포란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향한 여로다.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5, 6시간의 비행이었지만 뉴욕에 도착했을 때에는 시차 관계로 저녁 무렵이었다. 뉴욕 공항에는 50명 정도의 멤버가 밝은 모습으로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멤버들 중에는 하루야마 도미오의 모습도 있었다. 신 씨는 환영 나온 멤버에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도미오에게 말을 건넸다. 하루야마 씨, 오늘 뉴욕에 지부를 결성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당신이 지부장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북미부의 남자 부장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하루야마 도미오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검은 태안경에 손을 가져가더니 신씨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중책을 제 능력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아내인 에미코는 남편이 예의에 어긋난 말이라도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아닙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로스앤젤레스 이시바시 지부장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학회 본부와 연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배우고 활동해 가면서 지부장으로서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는 미래를 기대하는 인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그런 결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도미오는 곤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부인은 임신 중이므로 얼마 동안은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차를 운전하여 부인이 활동하는 곳을 따라다니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아, 운전하라는 말이군요. 운전사 지부장입니까? 신씨는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으로 좋습니다. 그 정도라면 할 수 있을 것도 같군요. 좋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동행 간부는 도미오를 불안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신씨는 공항에 마중 나와준 야베 구이시라는 장년부와 함께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갔다. 아베의 집에서는 지부 결성 대회 식순을 비롯하여 최종적인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베는 1953년 입회하여 해운회사의 뉴욕 지점장으로 부임해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신망이 두터운 53세의 신사였다. 시가지로 향하는 도로는 물에 젖어 헤드라이트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야베구시의 말로는 신씨 일행에 도착하기 직전인 조금 전까지 비가 심하게 내렸다고 한다. 신씨는 제천에 가호를 느꼈다. 만일 뉴욕 지부의 결성 대회인 동부총회 때 비가 내렸다면 참석한 사람들이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아베의 집에는 현지 멤버가 10명 정도 모여 있었다. 신씨는 동행한 간부에게 지부 결성 대회의 협의를 맡기고 간담회를 열어 멤버들의 질문을 받았다. 뉴욕에서도 내일 교학 시험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서인지 질문은 모두 교학에 관한 것들이었다. 신씨가 뉴욕을 처음 방문하여 자담회를 열었을 때에는 자신의 처지에 너무나도 절망한 나머지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해도 unbelievable, 믿을 수 없어, impossible, 불가능해라고 몇 사람이 소리를 질러 자담회가 소란해졌을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환희에 넘쳐 교학에 관해 질문하고 구도의 마음을 불사르며 진지하게 불법을 배우고 있다. 신씨는 뉴욕 멤버들도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다. 신씨의 대답에도 힘이 들어갔다. 질문이 나올 때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군요. 라고 칭찬하며 이해하기 쉽게 대답해 갔다. 새싹 170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랑 오시건이었습니다.